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부엌에 앉은 노인은 손끝으로 찻잔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저 이유 없이 답답했습니다.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다 흘러가는 말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은 건 하나뿐이었죠. 왜 나는 늘 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노인의 삶은 조용했지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웃과 다툰 적도 거의 없었고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손을 벌린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늘 무겁고 감정은 쉽게 상했어요. 누군가 말 한마디만 건드려도 괜히 서운해졌고 괜한 오해를 받는 일도 잦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턱 막힌 것 같고 밤에는 잠들기 전마다 억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자꾸만 되살아나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마음 한가득 차올랐어요. 왜 나는 늘 이런 식일까?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차가워서 노인은 며칠 동안 가슴을 앓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괜히 말을 붙였나?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또 탓하면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젊을 적부터 노인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은커녕 불만만 남았고 언제나 남보다 더 노력해야 겨우 남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노인의 마음속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자꾸만 가슴 한가운데 걸리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갑자기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늦여름의 냄새가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절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노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지금 당신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말, 형식적인 위로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문득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잊고 있던 오래된 서랍이 저절로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반복, 매번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상처, 비슷한 후회. 그게 혹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마당 끝 돌담 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가라앉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 성격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울컥했던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내 안에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이었죠. 업이란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 깊은 잠도 아니었고 개운하지도 않았지만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찬물을 올리고 조용히 거실 창을 열었을 때 어제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 같았죠. 그 바람 속엔 묘한 기운이 있었고 노인의 마음 속엔 오래전 절마당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업이란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노인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오래된 책장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젊은 시절 인연따라 다녀왔던 절에서 받은 책자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손때 묻은 회색 책 한 권. 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남긴 것은 돌아온다. 노인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작고 문장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문득 한 구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이 업이 됩니다. 노인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살아오며 했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큰 소리치며 억울함을 쏟아냈던 일들, 자식에게 쏘아붙였던 말, 회사에서 쌓아두었던 분노를 집에서 터뜨렸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삶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면요. 노인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노인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절에서 만난 노승은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꽃을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또 지는 건데요. 그때 스님은 웃으며 말했죠. 지는 건 꽃이고 남는 건 마음이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이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업이란 건 결과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남는 기록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노인이 살아오면서 반복되었던 갈등, 억울함, 후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짓고 되돌려받은 흐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언젠가 다른 말로 되돌아왔고 내가 품었던 감정이 언젠가 또 다른 사건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제야 노인은 알게 되었어요. 삶은 내가 만든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내가 흘린 말과 행동, 생각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것도요.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함 대신 이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누가 날 미워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미처 닦아내지 못했던 감정의 업이 흘러온 것이라는 자각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업을 멈춰보기로요. 더 이상 억울하다고만 하지 않고 내 안에 쌓여온 무언가를 먼저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공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전보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예전만큼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변화는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죠.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른 거였어요.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던 노인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는 인사도 안 하니. 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어느새 공간 안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딸은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한테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말했다고. 예전엔 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 말과 함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딸은 조용히 눈을 피했고 손주는 눈치를 보며 장난감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노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또 이랬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부엌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꼭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했던 말투, 또 그 이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투,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온 감정의 언어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 나도 누군가에게 하고 있었네. 노인은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억울하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은 어디선가 시작됐고 이어졌으며 또 지금 내가 다시 흘려보낸 것이었죠. 업이란 것이 단지 과거의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말, 행동이 모두 이어져 또 다른 결과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요. 그때 노인은 책장에서 꺼냈던 문장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업장은 당신이 지나온 그림자이며 지금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바람이다. 업이 마음에 남으면 그것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또 누군가에게 업을 남기죠.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삶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겠다. 내 안에 이 흐름을 더는 흘려보내지 않기로. 그 다짐은 작지만 진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감정, 시선 하나까지도 조심스레 바라보기로 했어요. 노인은 그날 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말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아이는 잘 크고 있어. 내 말이 맞다? 딸에게선 짧은 답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그 짧은 문장 안에는 감정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은 그게 감사했어요. 업은 그 순간에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노인은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열린 마음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웃이 건넨 전단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고 몸이 무겁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강의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 앞에는 회색 스웨터를 입은 중년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들 어릴 적부터 배운 감정의 언어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곧 업장의 흐름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힘은 깊었습니다. 스님은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어요. 반사, 반복, 반전. 대부분의 사람은 반사적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을 반전시킵니다. 그게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노인의 가슴에 무언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갈등, 그 전의 후회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떠올랐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반사적으로 말하고 반사적으로 상처받아 왔는지가 깨달아졌어요. 강의가 끝나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저는 업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흐름은 멈출 수 있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흐름은 멈출 수 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작은 실천을 하나 건넸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안에서 업의 흐름을 멈춰보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어요. 노인은 노트를 꺼내어 제목 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억울하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 말, 먼저 느낀 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거창한 명상도 아니었고, 힘든 염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걸 바람 따라 숨을 쉬는 연습이라 불러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기로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업을 거스른 순간이었어요. 자극적인 뉴스보다 눈앞의 바람을 선택한 것이었죠. 점심 무렵 이웃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퉁명스럽지? 라고 생각했을 노인이 이번엔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 사람도 순간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 짧은 순간이 노인에게는 길게 남았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도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말, 작은 표정 하나가 업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노트에 다시 썼습니다. 오늘 흐름 하나를 멈췄다. 내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업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춰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거창한 수행이 아닌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멈칫에서 시작된다는 걸 노인은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노인은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벽을 비추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TV의 소음 대신 들리는 바람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 옆집 고양이의 울음까지도 마치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만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 일도 없어도 고맙지. 노인은 이제 화가 날 만한 일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란 게 원래 잘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따라 말이 거칠어졌던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들여다보는 힘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딸이 다시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인사는 여전히 쑥스러웠고 딸은 조심스레 노인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 순간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인사는 다 시기마다 다르니까. 딸은 그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투에 가시가 없다는 걸 느낀 듯 했죠. 그리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열고 장난감을 꺼내 노인의 무릎 위로 다가왔을 때 노인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억지로 이해시키지 않아도,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노인은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인은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적어보는 시간이었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어보았습니다. 글을 마치고 노트 한 귀퉁이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건 오늘도 나를 이겨냈다는 조용한 기록이었어요. 노인은 자기 자신과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했지? 그 말 꼭 해야 했을까? 이번엔 잘했어. 참 잘했어요. 이런 마음속 대화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노인이 실천했던 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람 따라 숨을 쉬는 연습, 나직한 마음 말하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적는 흐름 노트였어요. 대단한 수행은 아니었지만 그 하루들이 쌓이며 노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던 중 앞사람이 고인은 아니지만 노인의 발을 밟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올라왔겠지만 이번에는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계산원도 발을 밟은 이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고 그 사람은 연거푸 사과했어요. 노인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을 멈췄구나. 누군가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다는 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반복되던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자각하고 끊어내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점점 노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전처럼 하루를 분노로 시작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불쑥 찾아와도 무례한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과 표정 뒤에 있는 감정들 역시 그 사람의 오래된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노인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흐름을 끝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은 더 가볍게 살 수 있구나. 그 다짐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낡은 앨범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노인은 조심스레 먼지를 털고 거실 조명 아래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고 그 옆엔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떠난 사람. 하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땐 참 몰랐네. 그 미소가, 그 눈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노인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잊고 있었던 말과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의 언쟁,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 놓쳐버린 사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가와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업이라는 말이 처음 들렸을 때는 단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 위에 놓여있던 감정의 흔적들이었어요. 사진 속 한 장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자신은 다소 무뚝뚝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아줬어야 했던 순간, 그저 잘하라는 말만 건넸던 날이었죠. 그땐 내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은 누르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안아줘야 했다는 것을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말, 내가 만든 시선, 그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도 업이 되었을지 몰라. 그 말은 자책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감정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피하면 변화는 오지 않겠죠. 노트에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기억을 품기로 합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떠올려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말과 행동들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노인은 식탁 위에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말은 안 했지만 그립고 고마웠다. 그 말은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맴돌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가슴 한가운데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치유였고 그 치유는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업의 흐름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제 노인은 알았습니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껴안고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다시 한 줄을 노트에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흐름 노트를 적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에 한 번은 바람 따라 숨을 쉬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마음 돌봄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소식이었지만 노인은 이번엔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그저 듣기만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모르게 자식 흉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상한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자식이 아니라 세상 전부가 나를 오해한다고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먼저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 말에 공간이 잠시 정적에 잠겼고 몇몇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업의 흐름은 멈추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요즘에서야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노인은 그 모임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것과 닮은 감정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업을 끊는 일은 고독한 길인 줄만 알았는데 그 길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통로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노인은 한 중년 남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하루에 한 줄, 오늘 내가 만든 흐름을 적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오늘부터 적어볼게요. 오늘 내가 만든 흐름.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마음 안에서도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만든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오늘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전해지는 변화였어요. 이제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업이란 건 받은 것만이 아니라 돌려주는 방식에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식이 따뜻할수록 업은 더 빨리 흐름을 멈춘다는 것도요. 그날 밤 노인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차가웠지만 나는 미소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업이 내게 머물지 않게 했고 내 마음에도 상처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흐름은 이제 멈추는 것을 넘어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는 잎을 덜어내기 시작했고 바람은 어느덧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이 들이치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 자리에 앉아 왜 나만 이럴까라고 속을 태웠고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며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흐름을 멈췄고 나는 나를 이해하게 되었어.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였어요.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곧장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노인이 배운 가장 큰 수행이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뚝뚝하게 그래, 잘했네 하고 넘겼을 노인이 이번에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상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겠니?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딸도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 그 안에 담긴 새로운 흐름을. 밤이 되어 노인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흐름 노트도 제법 많은 페이지가 넘어갔고, 노인은 그 노트를 한 권 한 권 모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끄러움도 후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연습과 실천, 그리고 회복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문득 처음 노승에게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취를 남깁니다. 이제 노인은 그 자취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취는 무겁고 검은 그림자만이 아니라 따뜻하고 조용한 햇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 하루를 바라보는 눈빛, 감정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노인은 바람이 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참 부드러웠어요. 노인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흐름은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평정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한 귀퉁이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내가 만든 말과 마음,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업이 되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감동적인 글귀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